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나트륨 배터리, 영어로는 소디움 배터리인데요, 리튬 아이온에 비해서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은, 원래 매일 올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제 본업에 일이 넘치게 됐고 애아빠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겹치다 보니까 매일매일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조금 쉬게 됐었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계속 매일 올리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매일매일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유튜브를 하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영상 퀄리티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테슬라도 한몫을 했었거든요. 이런 충전 문제라든지 주행거리 문제로 인해서. 그런 사연도 조만간, 테슬라를 제가 이제 모델 3를 2만 킬로 가까이 몰았거든요. 그러면서 생긴 유지비라든지 이런 충전 시설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소디움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참조할 논문은 자그마치 네이처 머티리얼입니다. 이제 머티리얼 리뷰 페이퍼입니다. 소디움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리뷰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이름이 높은 저널이고요. 저는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데 주저자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비록 제 전공이 아닐지라도요. 재밌는 건 이 논문이 어떤 학문적인 것보다 이런 커스트나 리소스, 그러니까 어떤 좀 경제성 같은 거에서도 많이 다뤄졌다는 겁니다. 보통 네이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게 네이처 저널 자체가 되게 학문적인데 이런 것도 다뤄져서 2018년에 이 페이퍼가 퍼블리시 됐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소디움 배터리를 왜 쓸까요? 소디움 배터리는 이론적으로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덴시티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화학적으로, 물론 프랙티컬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리튬 아이온의 그런 에너지 저장 정도를 넘을 수가 없죠. 액티브 아이온인 소디움이 리튬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 보면 theoretically 에너지 덴시티가 줄고요. 그로 인해서. 그리고 역시 퍼포먼스도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디움 배터리, 그러니까 이 나트륨 배터리 에너지 덴시티를 올릴 수준이면 리튬 아이온 배터리 에너지 덴시티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디움 이 원자는 저희가 NaCl이라는, 그러니까 소금, 솔트죠. 거기서 많이 무한정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커스트적인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이점을 좀 노리고 만드는 배터리지, 애시당초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이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보여드렸듯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모식도, 그러니까 스키매틱 드로우와 매우 비슷하게 캐소드, 에노드가 있고 일렉트로라이트로 차져 있고요. 그 사이를 소디움 이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금의 일부분이죠. 그러면은 요것만 바꾸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맞게 이렇게 일렉트론이 플로우 할 수 있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 구조만 똑같을 뿐, 이 물질들은 그거에 맞게 좀 바꿔줘야겠죠. 하지만 기본 원리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과 매우 똑같다는 점. 그럼 제가 이제 더 유명한 이 네이처 머티리얼 저널을 좀 더 읽어드리면요. 여기서 보면 이런 것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각 이제 디바이스별이죠. 자동차별, 심지어는 휴대폰까지. 보면 이 넘버 오브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디바이스가 있냐는데, 이게 밀리언입니다. 8,000개가 아니라 이게 100만 단위죠. 이렇게 개수는 많을지언정 전자기기가, 그러니까 요구하는 에너지 단위는 요 정도입니다. 이거는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기가와트죠. 에너지 스토리지 디맨드고요. 자동차, 그러니까 플러그인, 진짜 전기자동차, 트레일러, 지금 테슬라가 노리는 세미 트럭이죠. 보시면 에너지 디맨드가 디바이스는 적을지언정 무지무지 많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의 어떤 회사들이 새로운 배터리를 빨리빨리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에너지 디맨드가 높다 보니까 많은 셀을 생산해야 되고, 그 많은 셀 중에서 한두 개라도 에러가 났을 때는 안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동차 회사들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데, 테슬라가 이거를 원통형 배터리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빛을 보게 된 거죠. 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이런 문제를 이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부터 그냥 좀 주의를 했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테슬라가 결단력과
그래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참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시장에서 새로운 배터리보다는 얼마나 안정성 있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화재만 나면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페이퍼를 보면 실제로 소디움 배터리가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한 편인데 그게 사실은 핵심이 아니고, 저희는 전공자가 아니니까 핵심 파트는 여기 되게 재미난 걸 조사해 놨는데, 리튬이 흔히 사람들이 희토류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물질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보시면 이거 매장량이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2050년까지 매년 2%씩 애뉴얼 그로스 했을 때 토탈 어마운트가 필요한 거고요. 2050년까지냐 예측치고, 그리고 5%씩 더, 아니 2%씩 이제 애뉴얼 그로스가 있다는 가정하에 생산하면 이 정도인데 리저브는 이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리튬이 떨어질 거니까 소디움 배터리가 그만큼 그 자리를 대체할 거다라는 거는 노예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리튬은 정말 많습니다. 이게 희토류가 아닙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 페이퍼에서 꼬집은 거는, 물론 이제 소디움 배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디움 배터리 편도 좀 들었지만 사실 핵심은 이거죠. 코발트를 보십시오. 지금 2050년까지 이 정도고, 만약에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더 많이 생산한다면 이 정도인데 지금 매장량은 이 정도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전에 늘 제가 배터리를 말씀드렸지만 액티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코발트 배터리입니다. 코발트가 핵심이고, 코발트가 결국 가격의 결정을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부분에, 결론은 아니지만, 결론은 결국 소디움 배터리에 관한 거지만, 보시면 코발트와 그 코발트 서플라이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디움 배터리는 코발트를 안 쓰냐?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쓸 확률이 좀 높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을 이제 추구한다면은 코발트 들어가는 걸 막기가 힘든데, 그건 아직 더 이제 개발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때문에 소디움 배터리를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액티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주는,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물질의 고갈로 인해서 이런 것들의 영향이 더 큰 거지, 실제 그 메인, 그 이름에 들어가는 메인 물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소디움이 리튬보다 훨씬 쌉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장량이 많고 결국 프로세서 개발이 되면은, 이것도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가게 되면 소디움 못지않게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 코발트가 왜 가격이, 지금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영상 보시면 코발트 가격이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보시면 생산량인데요. 코발트를 이 나라가 거의 다 생산합니다. 이거 보시면 얘만 9만 톤입니다. 9만 톤. 콩고라는 나라에서 디모크래틱 리퍼블릭 콩고라는 나라에서 9만 톤을 생산하고, 그 다음이 러시아가 6천 톤 가까이 생산하고, 쿠바가 한 5천 톤, 오스트레일리아가 한 4,700톤, 한 이 수준입니다. 결국 거의 상당량을 콩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19년인데 이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내정이 불안정해야 가격이 떨어집니다. 내정이 왜 불안정해야 되냐면, 내정이 불안정해야지 서로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 자꾸 바뀌려고 하면은 서로 이 코발트를 몰래 이 해외에다 수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팍 떨어지고요. 이 나라 정치가 안정화되면 자기가 메인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기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코발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기차 수요나 이런 배터리 수요가 아니라 얘의 어떤 내정적인 정치적 안정성이 지금 가격 영향에 매우 미치고 있죠. 물론 리튬도 그래서 코발트를 잘 안 쓰는 쪽으로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씩은 코발트가 필요한 편이고요. 소디움 배터리가 근시일 내에 상용화가 될 거냐? 보셨듯이 물론 코발트가 변수긴 하지만 리튬은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딱히 그렇게 있지 않고, 이론적으로 에너지 덴시티가 리튬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시나리오, 경제적인 시나리오에 있어서 대체제로 떠오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당장 떠오르기 이거는 좀 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